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전에 찍었던 강의가 마이크 문제로 제대로 녹음이 안 되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SPSS에 대해서 소개드린 강의였는데요. 한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SS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SPSS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할지 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이제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그 데이터들이 요 SPSS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가 데이터든지 뭐 여러 연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보통 SPSS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활용할 줄 아시면은 논문을 보거나 논문을 직접 쓰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PSS를 실행을 시키고 나면 크게 이 두 개의 시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시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데이터 보기에는 요 위에 변수명이 입력이 되어 있고 아래로는 이 몇 번째 줄인지를 나타내는 요 인덱스가 들어 있습니다. 1번부터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변수가 뭐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값들이 입력되는 엑셀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이죠.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분석 버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앞에 1번 첫 번째 시트 데이터 보기 시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변수 칸이 회색으로 약간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고 그냥 다 똑같이 변수라고 써 있죠. 여기에 이제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옆에 변수 보기 칸으로 이동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보기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당 그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데이터 보기로 넘어와서 제가 직접 입력하는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ID 변수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ID는 각 학생들의 뭐 학번이나 이런 게 모두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임의로 부여한 1번부터 뭐 10번까지의 번호를 매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임의로 해볼 테니까 1번부터 차례대로 학생들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해서 10명을 입력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를 또 입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점, 80점, 70, 66점, 70점, 89점, 90, 97점, 45점, 20 너무 적죠? 47점, 88점, 100점 이렇게 이제 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간고사 점수, 요 부분 중간고사 점수, 여기는 이제 ID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고 나서 변수 보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변수 이름을 쓰고 변수 유형을 쓰고 이제 여기에 입력하는 칸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먼저는 그 변수 보기에 들어가시면 변수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거는 id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id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 입력된 데이터의 유형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희는 숫자로 입력했으니까 숫자로 보시면 되고 가령 이제 숫자로 입력된 경우에도 이 숫자를 문자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11이랑 뭐 1111이랑 11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로 입력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이 순서대로 안 나타나게 되고 그 문자의 가나다 ABCD 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하고요. 여기서 이제 숫자로 지정을 해줬으면 너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너비라는 것은 앞에 데이터 시트상에 있는 요 칸의 너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몇 글자까지 입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 너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소수점 이하 자릿수인데요. 여기는 지금 다 두 개씩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면은 1.00, 70.00 둘 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보기로 넘어와서 이 부분을 좀 고쳐줄게요. 0으로 고치게 되면은 다시 데이터 보기에 넘어오면 이 소수점들이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음으로 이제 레이블인데요. 레이블이라는 게 그냥 이제 딱 들으면은 어렵지만 실제로 영어로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워보겠습니다. 이 레이블이 영어로 쓰면은 L-A-B-E-L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이제 읽을 땐 레이블이라고 읽지만 우리가 더 쉬운 우리말로 직접 쓰는 경우에 이걸 라벨이라고 읽죠. 라벨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진짜는 빼고 우리가 이제 라벨이라는 말을 쓰죠. 라벨이라는 게 뭐죠? 이름표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 레이블이라는 것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이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는 학생의 아이디 이렇게 쳐주면은 요 값에 여기 우리가 입력한 요 값에 설명을 여기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우리가 중간고사 점수였죠. 임의로 미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미드터 미그잼에서 이거는 중간고사 점수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값들이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값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의 그 우리 학교에서 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1점부터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저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해봅시다. 조명근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어떤 분은 5점, 3점, 5점, 5점, 3점, 4점,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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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satisfaction의 줄임말인 SAT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뭐 사실 리커트 척도니까 리커트 5점 척도를 썼다고 했을 때 소수점이야 0제짜리까지 그냥 어차피 1점부터 5점까지밖에 없으니까 소수점을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블에다가는 이게 이제 만족도라고 입력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둔 경우에 나중에 그 기초적인 분석들을 하게 되면은 해당 변인의 이름이 위에 이 분석표 위에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꼭 요 SAT를 보지 않더라도 요 레이블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값에는 여기에 입력된 요 값들의 의미를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70점, 80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 일종의 연속형 변수죠. 1부터 100까지 있는 0부터 100까지 있는 그 점수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값들은 그냥 각각의 점수를 의미하는 거지만 여기 그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넣어볼까요? 여기 성별 변수를 넣어볼게요. 성별 변수를 넣고 남학생, 여학생을 나눠보겠습니다.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이렇게 임의로 나눠보겠습니다. 남자 1번, 여자 2번이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성별이라고 쳐줄 수 있겠죠. 이렇게 쳐주고 여기 값에다가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 값들이 여기에 입력이 돼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1번이 뭐고 2번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만족도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1번이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값들이 이제 그 누가 이렇게 하겠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되게 많이 쓰는 데이터 중에 피사나 팀스 데이터 같은 거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1번이 매우 그렇다로 돼 있고 4번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꼭 확인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요걸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요 똑같은 걸 한번 복사를 해서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넣었다고 치면은 이 끝까지 일단 보여드린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척도 같은 경우는 해당 데이터에 어떤 척도를 사용하는지를 입력을 해주는 칸입니다. 그래서 ID 같은 경우는 명목형 변수죠. 그 어떤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1번 첫 번째 학생, 2번 두 번째 학생이지 그걸 구분하는 거 이상해. 뭐 1번이라고 해서 1등이고 2번이라고 해서 2등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명목형을 체크해주면 되고요. 중간고사 점수 같은 경우는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는 척도 점수죠. 그래서 척도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만족도도 척도, 성별 같은 경우는 명목형이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목형으로 똑같이 어차피 성별 똑같은 거니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이걸 한번 제거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칸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간고사 점수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한다고 하면 여기 분석에 가시면 기술 통계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 통계를 누르시고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이 궁금하다 하면은 중간고사의 이 변수를 클릭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변수에다가 넣는 거죠. 옵션을 누르면은 어떤 값들을 산출해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칸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엑셀에서는 각각 에버리지 딱 해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도 STDEV,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줄임말이죠. 그거를 입력을 해주고 이 구간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클릭만 해주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중간고사 점수의 최소값은 45점이고 최대값은 100점이고 평균은 75점이고 표준 편차는 20점인 이런 데이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남자랑 여자의 평균 이런 건 이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명목형 데이터에 있어서는 기술 통계량에 들어가서 빈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빈도 분석을 하면은 이쪽에 이제 성별이 들어가게 되고 누르게 되면은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남자 여자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어블 4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데이터지만 여기에 값을 입력 안 했죠. 이런 경우에는 이 똑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입력을 하게 되면은 1번이 몇 명, 2번이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거랑 같은 데이터 형태지만 값은 똑같지만 요 부분이 다르죠. 요 부분은 우리가 레이블에다가 입력했기 때문에 성별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요 부분도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것도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게 기술 통계량에서 중간고사 점수에서 뭐 분산도 볼 수 있고 범위도 볼 수 있고 첨도 외도도 볼 수 있고 뭐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근데 뭐 이것까지 보통 보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SPSS에서 재밌는 점은 이런 거죠.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클릭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파일에서 명령문을 실행시켜서 직접 입력을 하는 형식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이런 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 이제 명령문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동일한 분석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트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빈번한 정도. 이제 빈도 분석을 그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똑같이 입력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프리퀀시스 베리어블, 그러니까 변수명이죠. 변수명은 요거 딱 입력을 해주면 요거에 대한 빈도 분석을 수행하겠다 하는 거죠. 여기 오더 명령이죠. 그래서 어널리시스 이거 분석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를 다 이제 드래그 한 다음에 요 화살표를 눌러주면은 똑같은 값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 그 빈도 분석 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요거를 쓸 수 있는데 장점은 요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의 장점은 이 똑같은 분석을 클릭 여러 번 해서 분석하는 거 말고 이거를 여러 번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만 요 값들을 바꿔 넣으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령 이제 요런 거는 간단한 경우라서 괜찮은데 복잡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데이터를 변환해야 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훨씬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문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서 분석을 바꿔나갈 수 있다 하는 점이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데이터의 개수가 보통 뭐 분석한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드물고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그렇게 불러오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파일에서 불러오기 열기를 해서 데이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건 이제 제가 다운받은 데이터인데요. 요거를 이제 눌러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건 제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라요. 이 고용 패널이라는 그 청년 패널이죠. 청년 패널이라는 그 조사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종단 그 조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만 봐서는 이 1의 값이 뭔지 이 번호의 값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변수 보기에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HID라는 거는 결국은 보면 가구 아이디였다는 걸 알 수 있죠. 홈 아이디, 그다음에 조사구 01 이거는 조사구 번호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1번이 서울, 2번이 부산,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시도광역시별로 각 번호별로 이렇게 매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명목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 한번 분석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똑같이 빈도 분석해서 광역시도 하면은 이 검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총 6,694명 중에 서울 사람들이 20%로 제일 많고 경기도가 15.9%로 다음으로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각각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SPSS가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고용 패널이라고 치면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뜨죠? 네, 여기 survey.case.or.kr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러 이제 조사들이 나와 있고 이 조사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YP01년도 자료고요.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쓰면 됩니다. 여기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와지고 여기서 YP를 누르면 자료 받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자료 전체를 받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12년 동안 쭉 한 학생들, 그러니까 대상 학생들을 추적하면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12년치 자료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연습용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차 년도 자료만 다운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받아서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zip 파일로 돼 있는데 이 zip 파일에 들어가 보면은 데이터와 설문지와 코드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SES와 SPSS 요거는 아마 스테이터 데이터 같은데요. 이 SES도 통계 패키지고 이 스테타도 통계 패키지고요. SPSS도 통계 패키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요 두 가지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고요. 코드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레이블에 적혀있는 거기에 있는 문항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 설문지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싶을 때 요 해당 데이터들을 열어보시면 그 코드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뭐 1번 변수가 뭔지 요 변수에서 1번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코드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확인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잘 보시면 되고 요 같은 경우는 종단 연구이기 때문에 각 데이터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령 1차 년도에는 뭐 부모님의 소득을 조사했었는데 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 하는 판단이 들면 중간에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연결되는 그 문항들을 줘서 이것들을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설명들이 다 이제 여기 보면은 매핑표라고 되어 있죠. 이 매핑표를 보면은 그거를 이제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단 연구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서 분석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볼 텐데 처음에 이 바탕화면에 가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파일 유형을 어떤 유형을 열 건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엑셀 데이터를 열 거라고 하면은 이 엑셀을 표시하시면은 엑셀로 제공된 데이터들을 열어볼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불러올 건지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는 건데, 일단 이 엑셀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엑셀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아이디, 성별, 단과대학, 학년, 거주지, 그 다음에 1-11A, 1-11B 해가지고 문항 번호가 쭉 적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불러오게 되면은 요거를 옆에 띄워놓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해보면은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변수 이름을 읽어올 것이냐 라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해놨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디, 성별, 단과대학, 학년 요 첫 번째 행에 있는 요 값들을 아예 요 위에다가, 얘네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 변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요거 전체를 요 위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다 좀 그냥 보시면서 하나씩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부 척도거든요.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문항들이라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전체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안 붙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붙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이면 이제 붙죠.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전체가 다 척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학교 학생들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여기 아이디도 사실은 명목형 변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러와서 실제 분석을 할 수 있다.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할 거면 분석에 기술 통계랑 기술 통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넣고 분석을 하시면 된다. 옵션에 들어가서 평균, 표준 편차, 뭐 최소 최대 필요 없으면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것들을 네,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SPSS가 처음에는 이제 접할 때는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어렵고 엑셀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되게 이 유명한 학자들도 SPSS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너무 쉬워서 기분이 나쁘다 이런 분들도 너무 그렇게 이제 부담 없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